내가 만족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트렌드한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좋은 작업은 바로 고풍이든 로커 고풍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작업이든 일단 마음에 전달이 되는 작업이 이게 더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똑똑한 작업보다는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작업하는 게 내 바람이죠.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는 이석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빨리까지 오셨네. 네네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됐죠? 다른 데 있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줬습니다. 아, 그럼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 그 안에 공간 좀 볼 수 있을까요? 들어가시죠. 아, 네네. 아, 야. 밖에하고도 느낌이 달라요. 그래요? 엄청 또 깔끔하시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 이게 이제 수장고인데요. 아, 수장고? 예. 여기 뭐 이제 소품들 작품들. 갖다 놓고 오. 여기는 조금 큰 작품들 위주의 어떤 작품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은 작업실이고 위층은 이제 살림집이니까 동선이 좋아가지고 작업하고 생활하는데 편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 층고도 높아요. 이 3m 50, 3m 50? 아무래도 이제 큰 작업들 많이 하시니까. 500호도 작업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500호까지. 대부분 작가들이 작업실이 원래 크죠. 근데 저는 다작을 못하니까 그렇게 큰 작업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작업실이 저한테는 편해요. 너무 공간이 크면은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간이 한 요 정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럼 최근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가 어떤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의 작업은 저 작업이고요. 이 작업? 네, 의자 작업을 요새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의자 작업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요새 와서 느끼는 게 존재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나이도 70이 돼가고 갈 날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의자를 이렇게. 예전 젊었을 때 그렸을 네. 때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네, 그때는 뭐 자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가능하면은 좀 다르게 존재 자체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볼까 해가지고. 약간 선생님의 흔적을 좀 더 남기시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부분 같은 경우 완전히 좀 날린다 그러나요? 이렇게 흐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존재에 대한 어떤 소멸성 같은 거 뭐 그런 걸 조금 더 나타내볼까 좀 고민 중이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예, 예.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저거 자체를 완벽하게 표현할 텐데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랑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하이퍼 리얼리즘 1세대 작가라고 많이 불리시잖아요. 예, 예. 네.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때 유행했던 모노파라든가 어떤 추상표현주의가. 그래서 왜 그림이 현실과 그 그림이 가까워지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자, 장자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게 지식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느낌으로서 행동으로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죠. 젊으니까. 그때 내가 필요한 거는 버스 탈 때 토큰비가 필요했던 거지 노자, 장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작품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시계들이 나오게 된 이유도 약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시계에 대한 이미지는 도시의 상징, 일상의 상징,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상징성을 갖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계라는 이미지가 도시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유연성, 항상 영원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만든 거구나. 시계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표상이 되는 그 시계라는 자체가. 그래서 시계에 대한 이미지도 같은 시계라도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다? 에어브러쉬로 밑작업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화 작업을 또 하죠. 아, 그 위에 이제 더 세밀한 부분들을 포인트적인 부분. 에어브러쉬 보통 3호 정도로 네. 작업을 하고 이런데 청 같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를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에어브러쉬라는 것 자체 성질이 유화로 할 경우는 유화 분발이 너무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유화가 금방 마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릴로 에어브러쉬 작업을 아, 하죠. 밑작업은? 네네. 그래서 다 작업하면 좀 그림이 좀 허여스름해요. 그 밀도가 이렇게 좀 있지 그렇죠. 않죠. 예. 날리는 거니까. 그때 붓작업으로 유화 작업으로 이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고 나서 칼로 긁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하다 보면은 오.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긁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멀리서 보면 상당히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뭐 고무줄 자국도 굉장히 많죠. 예. 아, 일반적인 지금 하이퍼 하는 친구들 보면 사실 붓은 물감을 이렇게 펴주는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긁는 형식이네요. 그거 눌러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면 너무 오버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지우개나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덜어내기도 그러죠. 하고. 옛날에는 깔끔하고 그런 게 좋았는데 어떤 면은 거칠은 면이 있는 게 마음에 편할 때가 있어요. 작품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타치라든가 표현성 같은 게 조금 더 일부러 더 많이 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극사실 그런데 난 별로 그렇게 그 단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극사실이라는 건 작품이 어떤 기법 하나만 이렇게 부각시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정면 묘사가 잘한 게 좋은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느낌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묘사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의 어떤 월성을 따지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극사실보다는 어떤 이미지 회화로 더 커다란 의미에서 보는 것이 더 어떨까?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이제 제가 알고 말을 많이 그리셨잖아요. 네. 말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작품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떤 상징물이죠. 말이라는 게 상징물이자 동시에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동적인 이미지. 제 제목이 사유적 공간인데 어떤 사유의 어떤 공간에서는 말이 대신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약간 좀 의인화 시켜가지고. 의인화 시킨 거죠. 뭔가 그래서 그런가 좀 눈빛이 더 애처로워 보이고 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이제 좀 좋은데 시선이 집요하게 표현한 책이 먼저 가겠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 뒤에 공간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먼 원근이 아니라 짧은 공간이라도 책이 그 경계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은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저는 봤을 때 가장 포인트지 않나 이런 작은 이런 약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책과 밑에 바닥책을 가지고 다르게 작업한 게 요새 또 있어요. 이건 몇 년 전에 작업이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이런 건데 다른 게 예. 아. 이거 보면 그럼 같은 책인 건가요? 예, 같은 책이죠. 오. 저거는 이제 정말로 정밀 묘사를 한 작품이고, 이건 아예 그냥 틀어버리네. 네, 이건 이제 핀을 나가게 하고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좀 해봤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벽하게 다 이렇게 사실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에 관해서 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려놓고 다시 또 이렇게. 예, 그래서 수정 표현주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 보면 뭐 이 정도 붓타치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냥 뭐 별짓을 다 하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나의 수준에서 보면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당연하죠. 나의 기준에서 보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그림 자체가 좀 더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마 기법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조금 선명했던 거를 굉장히 많이 가리고요, 지우고요. 여기만 클로즈업 시키고 이쪽을 핀트를 흐리게 했다나 그런 것이 서로가 이렇게 상호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몽환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그런가 약간 더 현실적인 느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래된 그 단어지만 대패지망이라는 것이 서로 뭐 연결이 되지 않는 사물끼리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은 뭐 옛날부터 이렇게 제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작품이 한만 내용이 철학적이고 문학적이 짙다고 그래도 표현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해력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그래서 없고. 뭐 보통 우리 화가나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표현의 방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 같은데.
호퍼 그림이죠. 예, 그렇죠. 그 호퍼의 나이트라는 작품의 이미지가 되겠죠. 실제 그림은 굉장히 선명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핀을 완전히 흐려져서 굉장히 몽환적으로 하려고요. 밤의 느낌을 더 들게 하고 몽환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윤곽이 없어요. 다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타치도 보면 굉장히 거칠고. 뭐 많이 거칠죠. 네네. 멀리서 보면 뭐 이렇게 포근하게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거친 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그 책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 저쪽을 좀 더 몽환적으로 하고 조금 거칠게 하고 그래서 대비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표현적으로는 책과 호퍼 그림이 무슨 연결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대표지만과 표현의 어떤 대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이 책이라는 자체를 더 부각시키려고 호퍼 그림을 좀 차용을 한 거죠. 그 호퍼 그림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베르메르 작품이라든가 카라바초의 어떤 도마가 예술을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류의 작품을 같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화와 현재, 책과 시계 뭐 이런 걸 서로 통해 가지고 그때 좀 대작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책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느낌의 책들을 또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예, 예. 그런 뭐 또 이유가 있는지. 사책은 사실 이제 종류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극샷을 안만 잘해봐야 뭔가 이렇게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시간이 흐르고 때가 있음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난 느낌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물을 봐도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책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책이 가장 나한테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시간의 흔적들이었다는 거죠.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 빛도 음. 빛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흩날리고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한테 맞는 거를 캐치를 해줘. 그러면 쌤은 예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벽 작업을 한참 했죠. 초기 벽 작업하고 그다음에 도시 풍경, 군상. 그 군사를 할 때는 나는 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했죠. 아웃사이더. 누구나 아웃사이더인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아웃사이더가 되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인사이더가 되고 자각과 자각을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도시 풍경도 작업을 할 때 보면 어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본 어떤 도시 풍경 비슷한 거. 아웃라인이 이제 시커멓고 가운데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고 건물이 사실적으로 보이고 군상도 이렇게 좀 수차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발 작업도 많이 했죠. 발만 크로줍시고 어느 날이었죠.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시간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약속이 이제 캔슬이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갈 목적을 잃은 거죠. 그때 내 발을 봤어요. 발을 봤을 때 목적을 잃었잖아요. 그 멍한 데 저시를 봤을 때, 이거 발에도 이게 얘기가 있구나. 많은 글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발을 통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걸 많이 하다가 현실 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나였던 내가 갖는 어떤 서정성이 있을 텐데 내면은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작품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사회적 공간. 그때부터는 이제 그 대표지망이라는 것이 이제 기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처음부터 화두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심각한 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그렸을 때 아니면 말을 그렸을 때 가장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죠. 수십 년간 이제 선생님이 작업을 해왔으니까 그 이제 과정도 계속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또 앉아서 얘기하면 어떨까? 좋죠. 네, 좋습니다. 네. 명상가와 예술가의 어떤 차이가 뭔가? 명상가들은 이렇게 자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에고를 없애는 그런 하나의 과정에 대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딱 멈추는 작업인데 미술에서 내 자아가 내가 투여가 될 때는 그건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근데 단 조금 이렇게 자괴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